자, 일단 수학적 기납법을 잠깐 보면 일단 먼저 수학적 기납법의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이제 점화식에 관련된 내용이 먼저 나오잖아, 그지? 점화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그러니까 항과 항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는 걸 점화식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AN이랑 AN 플러스 1이랑 뭐 어떤 관계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항과 어떤 항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는 걸 우리는 그냥 점화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런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그러니까 점화식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항과 어떤 n번째 항과 항과 항의 관계식을 주는 거. 항과 항의 관계식을 주는 걸 우리는 그냥 점화식이라고 말하는데, 일단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점화식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 니네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점화식이 바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d다라는 이런 점화식이지, 그지? 뭐 니네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 말하는 d는 그냥 어떤 상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어떤 n번째 항이랑 그 바로 다음 번째 항을 뺐는데 항상 일정한 상수가 나온다, 이런 걸 우리는 바로 등차수열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딱 보자마자 바로 얘가 등차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구나라는 걸 니네가 알아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뭐 2다라고 이렇게 준다라면, 그지?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그러니까 a 두 번째 항에서 a1을 빼도 2가 되는 거고, a3에서 a2를 빼도 2가 되는 거고, a4에서 a3을 빼도 다 2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우리 차가 같은 수의 배열을 등차수열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나타내주는 점화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보자마자 이 an이라는 애는 등차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구나라는 걸 니네가 알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점화식 몇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 자, 두 번째로 이제 또 등차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 하나 더 있는데, 일단 이거지, 그지? an 플러스 1은, 그지?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뭐 2an 플러스 1은, 그지? an 더하기 an 플러스 2, 그지? 이것도 뭐 니네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이게 등차 중항을 나타내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양 옆에 항의 합이 가운데 항의 2배랑 같다라는 걸 우리는 바로 등차수열. 얘를 우리는 등차 중항이라고 읽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를 얘를 이제 딱 보자마자 이것도 바로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어떤 항과 항 사이 이런 관계식을 주는 모든 걸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다음부터 이걸 딱 보면 얘도 등차수열이구나라는 걸 니네가 알아내면 된다고. 그 다음에 또 니네가 알만한 점화식이 일단 an 플러스 1 마이너스 뭐 나누기 an이 뭐 r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뭐 an분의 an 플러스 1이 뭐 5다 이렇게 나오면 니네가 이걸 딱 보자마자 이 an이라는 수열은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군요 라는 걸 니네가 알아내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뭐 공비가 5다라는 것까지 니네가 알아내면 되는 거고. 막 예를 들어서 이게 반대로 쓰여 있잖아. 이거 은근히 니네가 실수 많이 하는데 an 플러스 an이 5다 이러면, 그지? 얘는 공비가 5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연한 거지, 그지? an 플러스 1에 5를 곱한 게 an이 되는 거니까 다음 번째 항은 전항에다가 5분의 1을 곱해야 다음 번째 항이 나오는 거니까 얘를 우리는 어쨌든 등비수열 나타내는 점화식이다라는 걸 니네가 알아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수열이 바로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다라는 걸 니네가 알아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등비중항. an 플러스 1의 제곱은 당연히 양 옆의 곱과 같다라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일단 니네가 뭐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딱 보자마자 등차수열, 이거 딱 보자마자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런 점화식을 보자마자 등차수열, 이런 점화식을 보자마자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알아야 된다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점화식이야. 니네가 알고 있는 점화식이지,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뭐 악어에서는 뭐 출제 안 된다 이런 내용들도 몇 가지 있긴 하던데, 일단 점화식 보니까 일단 이런 애를 우리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점화식의 내신에 너무 잘 나오는 애들이 몇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그냥 하나의 유형, 문제집에도 하나의 유형으로 그냥 다루고 있는 내용들인데,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점화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되게 잘 나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fn 형식으로 나오는 거. 이런 애를 우리는 바로, 얘도 점화식이잖아, 그냥. 항과 항 사이 관계식을 주는 거 그냥 싹 다 점화식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을 때 어떤 값으로 일정하다는 건데,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는데 그 값이 마찬가지로 계속 변해. 여기에 n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이 n의 변수에 의해서 이 값이 계속 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뭐 2n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n에다 1 집어넣었을 때랑 2 집어넣을 때, 3 집어넣을 때 이 값도 계속 변하고 있잖아. 그지? 아까 전에는 얘들아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뭐 2다 이러면 얘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항의 넘버는 변하더라도 얘는 변하지 않았는데 얘는 이제 얘도 같이 변하는 거. 그러니까 얘를 일단 점화식 1번 유형이라고 하고 얘를 풀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직접 써보는 거야. 점화식의 원래 가장 기본적인 풀이는 직접 써보는 게 맞아. 직접 써서 얘들아 직접 써가면서 규칙성을 찾아내야 되는 게 맞거든. 직접 써가면서 규칙성을 찾아내는 게 맞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이거를 그냥 외워서 풀자라고 하는 것 뿐이야. 그지? 일단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점화식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 뭐냐면 직접 써가면서 풀어낸다고 했잖아. 그지? 그냥 직접 써보는 거야. 이것도 원래 푸는 방법은 이거야. n에다 1부터 대입하는 거. 그럼 a2 빼기 a1이 f1이 되는 거고 a3 빼기 a2가 f2가 되는 거고 a4 빼기 a3이 f3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써보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우리가 이 점화식이라는 단원도 얘들아 가장 큰 단원인 수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원이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수열을 왜 배운다고 했었냐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건 수열이라는 건 결국 이 an을 구해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an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지?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쭉 쓴 다음에 an을 구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쭉 더한다, 이걸 쫙 나열한 다음에 한번 더해볼 거야. 얘를 왜 더하냐?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랑 얘랑 사라지고 얘랑 얘랑 이렇게 사라지고 얘랑 얘랑 이렇게 사라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쭉 이걸 우리는 축차 대입이라고 해. 그냥 다 대입해보는 걸. 그래서 나는 n자리다 n-1을 대입하면 얘는 am-에 am-1이 될 테고 우변은 f의 n-1 이렇게 돼버리지 않겠냐고. 그리고 나서 다 더해버리면 좌변에 뭐만 남냐면 am-a1이 남고 우변에는 f1 더하기 f2 더하기 땡땡땡땡땡땡 플러스 fn-1이 남는다를 이용해서 an을 찾아내는 게 a1 플러스 f1 더하기 땡땡땡땡 플러스 fn-1이다 이렇게 찾아내는 게 우리는 바로 점화식 1번 유형의 풀이 방법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는 공식화 시켜버리면 어떻게 공식화 시켜도 상관없냐면 여기서 얘들아 얘를 시그마로 표현해버리면 뭐라고 써야 되냐면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번째 항까지 fk다라고 써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얘를 우리는 보통 개차 수열이라고 말하는데 뭐 거기까지 니네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테고 그래서 얘를 공식화 시켜버리면 그냥 이렇게 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어차피 풀이 방법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니네가 이렇게 풀든지 아니면 이걸 그냥 공식화 시켜서 외워서 풀든지.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냐?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보여준다면 그러니까 얘가 2n이라고 한번 해보고 접근을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볼게. 자, 공식을 외운 사람은 만약 문제는 a1이 뭐 1이다라고 니네한테 줘볼게. 공식 외운 사람은 그냥 바로 쓸 수 있어. 여기서 an이 얼마냐 그러면 공식이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 이 k다라고 써버리면 그냥 바로 한 번에 an을 찾아낼 수 있겠지. 야, 이게 공식의 편리함이야. 2 곱하기 n에 n 플러스 1. 그래서 이거 없어지니까 답은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바로 풀어버리는 거고 공식을 외울 사람들은 얘를 우린 점화식 1번 유형이라고 하고 점화식 1번 유형에 푸는 공식은 이거구나 라고 해가지고 외워서 풀어도 상관은 없고 안 외워서 풀 사람들은 그냥 직접 써보는 거야. a2 빼기 a1은 2가 되는 거고 그지? a3 빼기 a2는 2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a4 빼기 a3은 2 곱하기 3이 돼버릴 테고 결국 우리가 다 더해서 없어질 거니까 am 빼기 am-1은 2의 n-1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똑같이 더한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더해버리면 어차피 다 사라질 거고 이렇게 그지? 얘랑 사라질 테고 좌변에 am-a1은 그지? 2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땡 플러스 n-1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 풀어도 상관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옳다 그르다라는 건 없는데 뭐 공식 외우는 게 자신 있는 사람은 그냥 공식을 외워서 풀면 되는 거고 공식보다는 그냥 원리 원칙대로 풀 사람들은 그냥 정리해서 풀면 됩니다. 두 번째 점화식 그래서 이거 외워놓자 얘들아. 등차 수열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그지? 등차 수열과 이 점화식 1번 유형의 차이는 n이 있냐 없냐. 이게 만약 없으면 등차 수열, 이게 있으면 점화식 1번 유형. 알겠지? 자, 점화식 2번 유형도 잘 나오는데 점화식 2번 유형은 또 왜 잘 나오냐 얘들아. 점화식 2번 유형이라고 내가 불리우는 거는 이 점화식 2번 유형은 또 어떤 거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냐면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이 fn이다 이렇게 생긴 거야 이번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an 플러스 1에서 an을 나눴을 때 얘가 어떠한 상수로 일정하잖아? 그럼 니네가 바로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얘가 일정하지 않고 얘도 어떤 n의 값에 따라서 얘가 계속 변하는 거야. 그때 풀어주는 방법은 얘도 마찬가지야. 축차 대입부 곱이야 이번에. 얘는 아까 전에 축차 대입부 합을 했는데 이번엔 얘를 축차 대입부 곱을 한번 해볼게. 자 풀이 방법은 또 똑같습니다. n에다 1 대입해봐. 그럼 a2 나누기 a1은 f1 a3 나누기 a2는 f2 a4 나누기 f3은 f3 그리고 나서 얘를 이번에는 쭉 나열한 다음에 한번 곱해보려고 얘들아. 쭉 나열한 다음 곱해볼게. 자 그럼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니네 자변을 잠깐 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a2 곱하기 a1분의 1 곱하기 a3 곱하기 a2분의 1 곱하기 a4 곱하기 a3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이 a2랑 얘가 사라지고 a3이랑 이렇게 사라지지 않냐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랑 사라질 거고 얘랑 사라질 거고 얘랑 뭔가 이렇게 사라지지 않겠냐고. 근데 우리는 수열 왜 배운다고 얘들아? an 구하려고. 그러니까 an은 살아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여기에 a, m, n이 살아남아 있으려면 n자리 n-1을 대입한 거겠지? 나누기 a의 n-1이 f의 n-1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 곱해버리니까 좌변은 뭐가 되냐면 an 나누기 a1이 돼버릴 테고 그지? 우변은 뭐가 되겠어 얘들아?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이렇게 곱하기 f의 n-1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an을 구해라 그러면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이게 공식이야.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축차 대입부 곱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 문제만 그냥 내가 만들어 본다라면 예를 든다면 이걸 가지고 니네한테 풀어달라는 점화식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만약에 fn이 여기서는 뭐 2의 n승이라고 한번 써볼까? 얘를 2의 n승. 그럼 당연히 여기다 1 대입하면 뭐가 나올 거냐면 여기 2 나올 테고 2 대입하면 2의 제곱 나올 테고 3 대입하면 2의 3승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럼 맨 마지막에는 뭐가 나올 거냐면 n자리 n-1 대입하니까 2의 n-1 이렇게 나올 테고. 그럼 뭐 a1이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는 결국 1이니까 의미 없어질 테고 그지? 우변 써봐라 그럼 이렇게 되겠네.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땡땡땡땡 곱하기 2의 n-1승. 그래서 결국 답이 뭐냐 그럼 얘는 2의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지 않겠어? 왜? 얘는 결국 2의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땡 플러스 n-1 이런 모양 형태일 테니까. 그지? 이해했지? 이 새끼야. 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했니? 이걸 우리는 점화식 2번 유형이라고 할 거라고. 2번 유형의 풀이 방법은 축차 대입부 곱이야. 얘는 축차 대입부 합, 축차 대입부 곱. 1번 유형은 등차 수열이랑 비슷하게 생겼고 2번 유형은 등비 수열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했어. 자, 그 다음 3번 유형은 뭐냐? 3번 유형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P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생겼어. 자, 이것도 잘 봐봐. 이 3번도 얘랑도 비슷하게 생겼고 얘랑도 비슷하게 생겼거든.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얘들아, 우리 1번 유형은 이거잖아.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2였고 그지? 등차 수열이. 등비 수열은 뭐였냐면 얘들아, AN 플러스 1은 그지? RAN이 결국 등비 수열 나타내는 점화식이잖아. 얘들아. 이거랑 똑같은 말이고 이거랑 똑같은 말인 거 맞지? 근데 요거 봐봐. 여기서 만약 Q가 이렇게 없잖아? 그럼 등비 수열. 그지? 등비 수열 맞지? 얘랑 똑같이 생겼지 얘랑? 여기서 만약 P가 딱 없잖아? 그럼 등차 수열. 그지? 얘랑 똑같이 생겼지 얘랑? 근데 여기에도 뭐가 붙어있고 여기에 두 개 다 붙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왜 잘 나오냐? 생긴 모양이 비슷해서 잘 나오는 거야. 그지? 왜 잘 나오냐면 등차 수열 비슷하게 생겼고 2번 등비 수열 비슷하게 생겼고 얘도 둘 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이걸 풀어주는 방법도 얘들아 약간의 약속인데 외워야 돼. 얘는 일단 먼저 어떤 문제냐면 알파를 먼저 찾아야 돼. 알파. 여기서 의미한 알파가 뭐냐면 1마 P분의 Q거든. 잠깐 외워놓겠습니다. 1마 P분의 Q. 그래서 여기서 얘를 어떻게 바꿔서 풀어볼 거냐면 얘를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해. 얘를 어떻게 치환할 거냐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PAN 마이너스 알파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풀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꿀 거라고. 얘랑 그냥 이렇게 똑같이 바꿀 거야. 그러니까 이 모양을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암기해야 돼. 얘를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된다는 거. 선생님 근데 여기서 알파가 뭡니까? 라고 하면 얘 전개해봐. 잘 봐. an 플러스 1은 pan 마이너스 p알파 플러스 알파잖아. 근데 여기서 얘가 q였잖아. 그래서 알파가 뭐냐면 알파로 묶어버리면 1마 p가 q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알파가 뭔지 봤더니 1마 p분의 q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외우자 이 말이야 내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맨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얘를 다시 정리해서 q를 찾아내서 알파를 찾아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시간 아까우니까 그냥 알파는 그냥 외워버리자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는 또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줄게. 예를 든 다음 이렇게 생겼다고. 3am-2 이렇게. 얘가 만약에 여기서 3이 없잖아? 그럼 딱 보자마자 쌤 얘는 등차 수열이에요 라고 니네가 바로 알아야 되고 공차가 마이너스 2입니다 라는 걸 니네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만약 마이너스 2가 없잖아? 그럼 딱 보자마자 쌤 얘는 등비 수열입니다. 그지? 얘는 등비 수열일 뿐만 아니라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입니다 라는 걸 니네가 알아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두 개 다 붙어 있다고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 먼저 알파를 찾아야 돼. 알파 구하는 공식이 1마 p분의 q야. 그래서 얘는 뭐가 나옵니까 얘들아? 1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볼 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니까? am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3에 am 마이너스 1이라고 바꿔보려고. 얘들아 니네 얘 전개해봐. 얘랑 똑같이 나올 겁니다. 얘들아 이 식을 그냥 니네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바꾸는 것 뿐이야. 니네 이거 완전 제곱꼴이랑 똑같아. 얘들아 니네 잘 봐. 니네 이런 거 만약에 완전 제곱꼴 바꿀 때 여기다가 뭐 플러스 5 있어도 니네가 플러스 4 쓰고 4 빼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모양 맞춰주고 있는 거 그냥. 그냥 그 모양 맞출 때 알파를 이렇게 찾자 이거지, 그지? 우리가 뭐 완전 제곱꼴 바꿀 때는 니네 여기서 뭐해? 반의 제곱이라고 쓰잖아. 이걸 외워놓고 있잖아. 그 알파를 1마 p분의 q라고 그냥 외워놓고 있자는 거지. 얘들아 이걸 이렇게만 바꾸잖아? 그럼 이 문제가 되게 쉬워져. 왜 쉬워지냐? 니네가 공부한 내용으로 바뀌거든. 니네가 이걸 이런 식으로만 바꿀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얘를 만약 bn이라고 하잖아? 그럼 무조건 자동적으로 얘는 bn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왜? 이 바로 다음 번째 항이 얘인 건 니네가 당연히 다 알 거 아니냐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bn 플러스 1이 3bn이 돼버리니까 bn은 등비 수열이네요 라는 걸 니네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린 여기서 bn이라는 수열은 등비 수열입니다.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bn에 구하는 공식은 b1 곱하기 r의 n-1승이라고 쓸 수 있는데 b1이 얼마인지 보면 뭐 a1 이번에 2다라고 줘볼게. 그지? a1이 2다라고 주면 b1이 1인 거 맞잖아. 그래서 b1을 1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니네 궁금한 건 얘들아 우리 an 구하려고 하는 거지 bn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그지? 그럼 an은 얼마냐? 그럼 an은 1 뺀 게 bn이니까 an은 당연히 bn에다 1을 더해줘야 되니까 3의 n-1승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주는 얘를 찾아주는 게 바로 점화시 3번 유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얘들아? 점화시 3번 유형을 풀어주는 방법은 이거야. 그냥 알파 찾기 문제야. 그래서 알파 찾은 다음에 시환 그래 바꿔주는 거. 어쨌든 간에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니까 하나 외워놓자 이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자 지금 내가 만약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내가 뭐 하나만 더 설명할게. 한 4개 정도? 뭐 5개 정도? 한 4-5개 정도 내가 설명하고 나잖아? 그럼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러면 다른 얘들아 점화식이라는 건 얘들아 항과항사의 관계식이기 때문에 수백 수천 가지야. 니네 만들려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 어떠한 점화식이든지 니네가 다 만들 수 있어. 그럼 내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뭐 얘는 축차대입 합, 축차대입 곱, 얘는 알파 찾기 이렇게 막 니네가 풀잖아. 그럼 이런 애들이 아닌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푸냐면 그냥 다 직접 써가면서 푸는 거야. 알겠어? 다 직접 써가면서 푸는 거야. 요즘에 수능 또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수능에서 킬러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이거야. 점화식 거. 점화식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얘들아. 직접 써가면서 푸는 걸로. 되게 많이 나오는 거라서 아마 이번 학교 시험에서도 어려운 문제면 그거를 변형시켜서 냈을 확률이 되게 높아. 이 점화식 문제가 요즘에 수능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통인 부분이 수원 수투의 공통인 부분에서 제일 어렵게 제일 많이 나와. 어쨌든 요즘 추세가 그래. 알겠지? 모의고사랑 수능에서도 계속 요 단원에서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면
PAN 플러스 QAN 플러스 1 플러스 RAN은 0이다 요런 게 있거든. 얘도 왜 잘 나오냐면 얘도 약간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얘도 약간 얘랑 비슷하게 생겼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니네 이거를 한쪽으로 모아서 써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AN-2AN 플러스 1 플러스 AN 플러스 2는 0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지? 니네 이렇게 생겼어도 이런 점화식이 나와도 얘는 등차 수열이네요 라는 걸 니네가 받아들여야 돼. 이거 딱 보자마자 AN은 등차 수열입니다 라는 걸 니네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거랑 뭔가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나올 때 Q가 P 플러스 R이 항상 Q 형태일 때만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일 때만 나와 문제가. 얘랑 더했을 때 0일 때만. 자, 완전 등차 수열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봐봐. 등차 수열에서도 얘랑 더하면 뭐 나와 얘들아? 0 나오지 그지? 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 항을 자, 이건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얘들아, 이때까지는 두 개의 항 어떤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과의 관계식을 줬는데 이번에는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 세 개의 항의 관계식을 주는 이런 점화식. 근데 얘들아 여기서도 이 문제가 나올 때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도 보면 얘들아 봐봐. 이거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건 딱 보자마자 니네가 바로 등차중항, 등차수열 나타내는 점화식이구나라는 니네가 바로 알아야 되지만 요렇게 형태가 문제가 나올 때가 있다고. 이건 어떻게 푸냐 일단 얘도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Q를 마피말로 바꿔주면 돼. 너무 당연한 내용이잖아. Q를 마피말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왜 마피말이라고 쓸 수 있어? 당연히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이면 당연히 Q는 마피말 맞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어주냐면 요런 형태는 어떻게 풀어주냐면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PAN 플러스에 Q를 내가 뭐로 바꾸라고 했냐면 마피말로 바꾸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을 풀어주는 방법은 Q를 마피말로 바꾸자라는 게 그냥 공식처럼 외워주면 돼. 이렇게만 바꾸잖아? 그럼 이거 니네가 그 다음부터 쭉 풀 수 있어. 왜냐면 잘 봐. 내가 이걸 이렇게 바꿨잖아? 얘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써도 되지 않냐? PAN 마이너스 AN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R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0이다라고 써도 상관없지. 뭐라는 거 자꾸.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냐 지금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만 바꾸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자 그러면 니네가 많이 보내지. 왜? 자 내가 얘를 잠깐 BN이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BN 플러스 1이 돼버릴 겁니다. 그럼 결국 다시 한 번 더 쓰면 BN 플러스 1은 뭐가 되냐면 R분의 P에 BN 이렇게 되지 않아? 얘를 B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BN 플러스 1은 R분의 P에 BN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딱 보자마자 쌤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네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쌤 BN은요 등비수열이네요. 공비가 R분의 공비라고 쓸게. 공비가 R분의 P인 등비수열이네요 라고 해가지고 BN 찾아낼 수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했지 지금 내가 하는 말? 그래서 니네가 만약 BN을 찾아냈어. 자 그럼 끝난 건 아니야. 자 BN을 찾아냈으면 니네가 여기서 이제 BN은 당연히 식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BN은 B1 곱하기 뭐 R에 R분의 P에 N-1승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다. 그런데 니네가 뭐를 BN이라고 취하는 거야? AN-AN 플러스 1을 B에 R분의 P에 N-1승이라고 취하는 거 아니냐? 맞잖아. 지금 니네가 얘를 BN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BN 풀어낸 거야. 어디서 왔어 얘들아? 점화식 1번 유형으로 다시 들어가지. 왜? AN 플러스 1 빼기 AN은 B에 얘도 변하는 변수잖아. 그래서 다시 1번 점화식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축차 대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축차 대입 후 합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돼. 문제 보면서 설명해 줄게. 자 무슨 말인지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를 이렇게만 바꾸면 그 다음부터 니네가 해결이 돼. 자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내가 하나 만들고 가보자. 자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뭐 n 플러스 2 마이너스 뭐 3an 플러스 1 플러스 an은 0이다 이렇게 나온다 문제가. 어떤 연속되는 세 개의 항을 줬는데 그 항의 관계식을 니네한테 줬어. 그런데 잘 봐 여기서 얘랑 더하니까 0이 나와버리네. 이걸 우리는 점화식 4번 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지? 얘를 풀어주는 방법은 무조건 이 Q를 마피마을로 바꾸라고. 그럼 얘는 이렇게 써도 되겠네. 2am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am 플러스 1 마이너스 1am 플러스 1 플러스 an은 0이다라고 써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3을 마피 마을로 바꿔준 거야. 똑같은 말이지. 얘라 이 식을 이렇게 변하는 건 완전 똑같은 식이야. 위랑 아래랑 똑같은 식이라는 거 니네 눈에 보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라고 쓸 거야? 2에 am 플러스 2 마이너스에 am 플러스 1 마이너스에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0이다라고 쓸 수 있다고. 그럼 난 여기서 잠깐 얘를 bn이라고 치환해 볼게. 그럼 자동적으로 얘는 뭐가 될 거냐면 bn 플러스 2가 돼 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bn 플러스 bn 플러스 왜가 2야? bn 플러스 1이지 야? 자, 이 다음 번째 얘지. 이제 bn 플러스 1이지. 그래서 bn 플러스 1은 뭐냐라고 니한테 물어보면 bn 플러스 1은 얘 넘어가면서 2분의 1 bn입니다라고 니네가 받아 적을 수 있는 거 맞지? 이해한 거 맞지 얘들아? bn 플러스 1은 2분의 1 bn이다. 그럼 여기서 니네가 또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야? 선생님 bn은요 등비수열이네요 라는 걸 니네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니네한테 줄 거야. 뭐 A1이 2고 A2가 뭐 3이다 이렇게 줘볼까 그냥. 얘들아 항이 2개로 줬을 때는 초항 하나만 주어지는데 항이 3개로 주어질 때는 항 2개 준다 알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들아. 니네 아까 등차수열이 여기서 등차수열인 거 알잖아. 그럼 딱 보자마자 공차가 2인 거 알잖아. 그지? 니네 이거 딱 보자마자 등차수열인 거 알잖아. 근데 공차 얼마인지 모르지?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2개를 준다니까? 뭐 A1이 3, A2가 5 이래버리면 얘 등차수열인 거 확실하니까 공차가 2겠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거 알겠지? 항이 2개 줄 겁니다. 그럼 여기서 A2가 3이고 A1이 1이라면 자 B1은 뭐가 되겠어? A2 빼기 A1이잖아. A2 빼기 A1. 그래서 B1이 1이겠네. 그래서 Bn은 B1 곱하기 R의 n-1승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Bn 차라내치기지 Bn? 그럼 당연히 우리는 다시 뭐가 되겠어? 이 Bn이 뭐였나 봤더니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Bn이었잖아. 이렇게. 그럼 끝난 게 아니라 다시 1번 유형으로 가져야 돼. 축차 대입 합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거 축차 대입 합을 써도 되고 아니면 아까 내가 말한 대로 공식 외운 사람은 여기서 바로 An은요.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얘 BK예요 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공식 외운 사람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공식 안 외운 사람은 그냥 등차 수열로 합 쓰면 돼. 축차 대입 합 쓰면 돼. 뭐가 옳고 그르다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풀어주면 2 플러스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초공항 찾는 문제지. 1-R분의 A1 1에 1-2분의 1의 항의 개수 n-1승. 그래서 2분의 1 곱해지니까 뭐 이렇게 돼버리겠지. 아니지? 2분의 1이니까 2 곱해줘야니까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래서 결국 답은 얼마야? 2 더하기 2의 1-2분의 1의 n-1승이다라는 게 바로 이 수열의 일반항인 거야. 이렇게 풀어주는 게 하나의 점화식 유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지? 하나 더 하자. 마지막 5번까지 그냥 해버리자. 자, 마지막 5번까지 하나 더 해버릴게 그냥. 자, 마지막 5번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am 플러스 1은 PAM 플러스 그냥 쓰자. PAM 플러스 Q분의 AN이라고 쓸게. 얘들아, 근데 이것도 뭐.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 잘 봐. 역수로 뒤집기만 끝나는데. 잘 봐. 그냥 이렇게 생긴 형태야, 이렇게. 보통 역치꼴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AN이 분자구문에 다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치?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역수만 딱 취하면 끝나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역수 취해버려. AN이 분자구문에 다 있잖아. 역수 취해버려. 얘들아 역수 취해버리면 이렇게 써도 되냐? AN 플러스 1분의 1은 역수 취해버리니까 P AN분의 PAN 플러스 Q다라고 써도 되는 거 맞지? 그리고 나서 쪼개 하트로. 그럼 얘는 Q AN분의 1 플러스 P다라고 써도 상관없겠지? 그럼 몇 번 유형으로 바뀌냐? 3번 유형으로 바뀌어버리지. 왜냐하면 잘 봐. 내가 여기서 이제 얘를 BN이라고 취하면 얘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겠어? 얘들아? BN 플러스 1이겠지. 이 다음 번째 항 얘일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BN 플러스 1은 QBN 플러스 P다라고 쓸 수 있는 거고. 3번 유형이지. 무슨 문제야? 알파 찾기 문제. 알파 찾기 문제. 여기서 알파 찾으려면 1마 P분의 Q 이렇게 써서 알파 찾아서 그 다음부터 이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내가 설명한 점화식은 내신에 자주 나와. 그러니까 문제집에도 되게 자주 나오고. 모의고사에서 절대 나올 일 없는 점화식들이긴 해. 자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유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외워서 풀면 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 정도 니네가 알고 나서 문제를 접근하면 문제 풀기가 편할 겁니다. 그치? 그러면 쌤 이런 게 아닌 나머지 점화식들은 어떻게 풉니까? 얘들아 이거는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 거고 나머지 점화식들은 어떻게 풉니까? 직접 써가면서 푸는 거야.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다 이거야. 직접 써가면서 푸는 거야. 직접 써가면서 어떻게 푸냐면 직접 니네가 막 써가면서 규칙성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들이 어려워.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문제들이 되게 많이 하면 막 이렇게 많이 나와. 모의고사 그 킬러 문제들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AN 플러스 1이 뭐 N이 AN이랑 뭐 AN 플러스 1 중에 막 얘가 클 때는 뭐 2AN이라고 쓰고 뭐 AN이랑 AN 플러스 1 중에 뭐 얘가 작을 때는 뭐 AN분의 뭐 3 뭐 이렇게 써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니네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돼. 그럼 어떻게 해봐야 되냐 얘들아?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써보는 거야. 그냥 A1이 뭐 문제에 주어져 있을까? A1이 1이라고. 그럼 얘 뭐 이제부터 그냥 써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지금 A2가 그러니까 A1이랑 AN 플러스 1이 있는데 뭐 A1이 1이다 줬어. 그러니까 그럼 어디다 써야 되냐 모르잖아. 여기다 한번 써보고 여기다 한번 써보고 누가 더 크다 예상해가면서 이걸 니네가 계속 나열해보면서 써가는 문제들이 훨씬 많이 출제되긴 해.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제 뭐 니네가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고 뭐 내가 그런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에서 그냥 설명을 해준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걸 우린 바로 점화식이라고 해. 자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그냥 얘들아 점화식이라는 거 그냥 이거야. 다시 한번 말하는데 얘들아 그냥 이웃하는 항들의 관계식을 니네한테 주는 걸 우리는 모두 다 점화식이라고 한다고 했어 얘들아.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해준다라면 학교 시험에 만약에 어떤 점화식이 주어졌어. 그냥 어떤 점화식이 그런데 니네한테 뭐 A 10 내지 한 9 정도까지 만약에 문제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직접 하는 문제야. A 9 정도까지는 그냥 하는 문제야. A 9를 물어봤는데 굳이 AN을 찾으려고 하지 마. AN을 찾으려고 하다가 좆되는 거 어려워지는 거. 그러니까 A 9 정도는 그냥 계속 대입해보면서 찾는 게 빨라. 근데 뭐 문제가 만약에 A 15를 물어본다거나 뭐 A 한 A 150을 물어본다거나 A 한 그래 20만 물어봐도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AN을 찾아야지. 이런 거는 AN의 관계식을 니네가 규칙성을 이용해서 찾아내야겠지만 A9 이내에 들어가는 모든 거에 점화식은 그냥 무조건 대입입니다. 직접 대입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다 대입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니네 잘 봐. 얘들아 이거도 그러니까 직접 대입하라는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아까 전에 점화식 1번 유형도 잠깐 봐봐요. 이게 아까 점화식 1번 유형이잖아. 니네한테 만약에 이걸 가지고 A 50을 물어봤어. 그럼 당연히 AN을 찾아야겠지. 그리고 나서 N에다 50을 대입해야겠지. 하지만 니네한테 이렇게 주고 나서 얘들아 이거 점화식 이걸 주고 나서 만약에 A 6을 물어봤잖아 니네한테. 그럼 이걸 뭐하러 AN을 찾고 있냐 이거야 내가 말하는 건.
A1이 분명히 주어질 거야. 이렇게 1이라고. 그러면 A1 그냥 대입하는 거야. 아, 쌤 A2는요. A 이것도 보통 쓸 때 이렇게 써놓고 푸는 게 더 편하다. 팁을 준다라면 그 다음 번째 항이 왜 이렇게 분명히 잘 부러지냐? 뭐가 자, 뭐야 누가 부러뜨리는 거 아니야? 자, 자, 왜 이래 이거? 누가 부러뜨리는 거 껴놨나? 자, 이렇게 나온다고. AM 팁을 준다라면 AM 플러스 1은 형태로 써서 계산하는 게 니네가 편해 조금.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A2는요 여기다 이거만 대입하면 그냥 이 왼쪽에 딱 답이 나오게. 이게 더 편하다고. 그러니까 A2는 뭐겠어요? A1이 1이라고 주어지면 그지? A2는 1 더하기 2 아니겠어? 3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냐고 내가 말하는 거. 그럼 A3은 뭐겠어? A3은 또 뭐겠어? A2에다 A3은 A2 더하기 2인 거잖아. 4인 거잖아. 3 더하기 4네. 7 이렇게 쓰라는 거지 내가 말하는 거. 그럼 A4는 뭐겠냐고 그지? A3에다가 8 더하는 거잖아. 8. 아니지? 6 더하는 거지 그지? 얼마겠어요? 13이다 이런 식으로 써내려가면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말하는 거. 그럼 AU 금방 찾잖아 그지? 이걸 굳이 AN 찾아가지고 필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점화식이라는 건 항과 항사의 관계식을 주는 거고 풀어주는 방법은 이거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이게 아니면 그냥 다 풀어주는 거. 그리고 나와 있듯이 아까 등차수열의 점화식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야 되는 점화식. 너무 자주 나오는 점화식이니까 뭐 다 보이지? 아까 내가 다 써줬던 내용들이고 그렇지. 뭐 이런 것도 이것도 점화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얘들아. 이것도 점화식 맞지 그지?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 뺀 거랑 n 플러스 2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을 뺀 게 항상 똑같대. 등차수열 나타내는 거는 점화식이잖아 그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표현법이 틀린 것 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도 그냥 점화식이다라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놓고 그냥 얘도 등차수열 나타내는 점화식이구나라고 니네가 좀 알아놓자는 거지. 그리고 나오는 게 바로 등비수열 점화식. 또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이 거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놔야 돼.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결국은 증명, 수학적 기납법 증명. 아마 학교에서 수학적 기납법 증명은 안 나온다 이런 학교들이 조금 나올 거야. 맨 마지막에 시험 보기 뭐 전에 시험범위 나올 때 이거는 빼고 공부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데라 이것도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얘들아 딱 의미만 받아들이고 넘어가자 얘들아. 이거 뭐 문제 어렵게 내려면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는 거고 이 문제는 어차피 나와봤자 빈칸 가로 채우기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빈칸 가로 채우기로 나오는 거라서 아래 위에 문맥상만 잘 이해하면 되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가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니네가 머릿속에 그 큰 그림을 일단 알고 있어야 문제가 풀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야 그냥. 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야. 잘 봐봐. 얘들아 그냥 1 더하기 2가 2분의 2 곱하기 3 아니냐? 그냥 이거야 그지? 1 더하기 2는 2분의 2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어. 내가 이래 니네한테. 1 더하기 2 더하기 3도 2분의 3 곱하기 4라고 쓸 수 있어 라고 내가 니네한테 말을 해볼게 이렇게. 실제로 계산해봐. 나오는 거 맞지? 딱 이렇게 나오지 그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얘들아 2분의 4 곱하기 5야 라고 내가 니네한테 이렇게 말을 해. 그럼 니네 뭐 해볼 거야? 지금 머릿속으로 막 암산해볼 거 아니야 그지? 맞네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는 2분의 5 곱하기 6이겠지? 라고 니네한테 말하면 또 막 머릿속에 계산해서 암산해보면 맞잖아 그지? 이게 맞다고 지금 다.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 1부터 6까지 합은 뭐겠니? 라고 물어보면 이건 당연히 계산 안 해봐도 이거 아니겠니? 라고 내가 니네한테 설명을 해. 그럼 여기서 의심병 존나 많은 학생이 이러겠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 새끼 있다고 분명히. 쌤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뭐 해줘야 돼? 또 계산해줘야 될 거 아니야. 계산 존나 해준다면서 맞지? 그럼 네 맞아요. 이제 이해됐니? 해놓고는 내가 또 이래. 그럼 이제 이거에서 7 더하면 이제는 이거 맞겠지? 라고 하면 또 어떤 새끼 이러겠지. 여기서부터 안 될 수 있잖아. 이런 의심을 하는 새끼가 나온다고. 그래서 나온 증명법이 수학적 기납법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버릴 거냐면 얘가 이걸 어떻게 증명해주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증명해주는 거야. 내가 이거 존나 설명했더니 그 다음부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라는 말을 계속 할 거 아니야.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밤새도록 뭐 100 해주고 100일 보여주고 100이 보여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얘가 수학자가.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내가 니한테 증명해볼게. 이렇게 증명해볼게. 그냥
얘가 잘 봐. 얘가 이렇게 얘가 참이라고 우리 한번 가정해볼게 라고 했어. 그지? 야 내가 얘가 그러면 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야 얘를 참이라고 내가 한번 가정해볼게 이런 거야. 내가 이거 증명해주려고. 내가 이거 증명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여줬더니 그 다음 새끼가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존나 짜증나서 야 그러면 그냥 이 새끼가 그냥 잠깐 참이라고 얘가 성립한다고 내가 가정해볼게 라고 했어. 그지? 그런 다음 내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해보면 해보자. 그러니까 뭐 보통 k에다 k 플러스 1 뭐 그건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얘가 참이라고 가정하고 나서 그 다음번 장을 대입해볼게. 그냥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아이 k라고 썼어야 되는데 어쨌든 n 플러스 1번 장을 대입해볼게. 그럼 잘 봐. 이렇게 쓸 수 있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플러스 n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어쨌든 그 다음번 장이. 그런데 얘를 반드시 내가 썼던 거를 써먹어야 돼. 얘를 이용해서 이걸 증명해 줘야 돼. 무조건. 첫 번째 중요한 건. 내가 얘가 참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얘가 일단 뭘 거냐면 이거겠지. 그리고 나서 얘가 뒤에 남아있는 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했지? 그러면 제대로 해주자 그냥. 됐지? 여기까지 됐지 지금? 자 그러면 얘를 다 있으면 이제 얘를 계산해 보는 거야. 얘 계산하면 뭐 나와 얘들아? 2분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 나오겠지. 왜냐면 얘가 다시 한 번 더 쓰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2에 n 플러스 1일 테니까. 됐냐 여기까지? 그래서 얘를 묶어내니까 이렇게 쓸 거 아니냐고 내가 봐라. 이해했니 지금? 그럼 결과론적으로 잘 봐봐. 내가 뭘 보여준 거야? 결국 얘가 얘랑 똑같다라는 걸 보여준 거지. 근데 뭘 이용했어? 얘를 이용했지. 전번 장이 참이면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라는 걸 내가 보여준 거잖아. 얘가 참이기 때문에 얘가 참인 거지 지금. 왜냐면 얘 결과를 내가 써먹었으니까. 얘가 참이면 얘도 무조건 참이 돼버릴 거 아니야 지금 쉽게 말하면. 이해했니? 그런 다음에 내가 무슨 짓을 하냐면 잘 봐봐. 그러면 n에다가 1을 대입해봐 하는 거야. n에다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 1은 2분의 1 곱하기 2인 거잖아 지금. 그래서 n이 1일 때 내가 참인 걸 보여준 거지. 그럼 당연히 누구일 때도 참이겠어? 2일 때도 참이겠지. 왜? 1일 때 참이면 n일 때 참이면 n 플러스 1일 때 참인 걸 내가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1일 때 참인 걸 보여줬으니까 2일 때 참이 될 거고 2일 때 참이니까 3일 때 참이 될 테고 3일 때 참이니까 4일 때 참일 게 될 거다 이 말이라고 내가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느낌이 이해 가니? 이게 수학적 기납법의 증명 방법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그냥 다시 한번 써볼 건데 잘 봐. 얘를 증명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왔다 치자.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 마지막으로 어떤 느낌인지 이해했으니까. 자 내가 얘를 증명하래. 야 이걸 증명해봐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원래 첫 번째는 이게 정상이겠지. n에다가 k를 대입해 일단. 이게 일 때 참이라 가정하자. 알겠냐? 이게 중요하다. 가정하는 거야. n이 k일 때 참인지 거짓인지 우린 몰라. 왜냐면 이걸 증명하고 있는데. 그럼 얘가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해서 k는 2분의 k에 k 플러스 1이라 가정하자라고 했어. 알겠지?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이 다음번 장을 대입해. n에 k 플러스 1을 대입해봐. 무슨 말인지 했지? 그럼 얘가 뭐가 돼?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땡 플러스 k에 k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얘를 참이라고 가정했잖아. 그러니까 얘를 잠깐 이제 얘를 써서 이용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2분의 k에 k 플러스 1이라고 쓰자고. 그럼 뒤에 뭐가 있습니까 얘들아? k 플러스 1이 있잖아. 그래서 이거 계산하니까 뭐가 나오냐 얘들아? 2분의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 나오잖아. 아까 보여줬으니까. 그러면 참이 아니야? 참이지.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지 이게.
이해했어? 얘가 참이라고 가정했더니 얘가 참이었더니 K 플러스 1을 대입했더니 참이라는 게 됐잖아. 얘들아 지금 이거 보이지? 얘들아 이게 이거라는 걸 내가 지금 방금 보여준 거 아니야 지금? n이 k일 때 참이라고 가정했더니 얘가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 되더라는 거야. 아 n이 k일 때 참이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참인 걸 내가 보여준 거야 지금. 증명해 준 거야. 얘를 이용해서 증명한 거지. 그럼 당연히 n에다가 1을 대입해봐. 그럼 뭐야? 1은 2분의 1 곱하기 2라서 얘가 참이잖아.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왜? 1이 참이니까 당연히 2도 참이겠지. 2가 참이니까 3도 참이겠지. 3이 참이니까 4도 참이겠지. 이렇게 증명한 게 수학적 기납법이야. 원래 순서는 이게 맞는데 교육과정에서 그냥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얘를 제일 먼저 씁니다. 그냥 먼저 참인 걸 하나 보여주고, 왜냐면 수학적 기납법을 벌써 안다는 가정하에 푸는 거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되는 걸 먼저 참인 걸 써주고 나서 보여주는 게 그냥 순서야. 그래서 순서는 보통 이렇게 그냥 n에 1을 대입해서 성립하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정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얘를 이용해서 얘를 보여줘야겠지. 그래야 얘가 참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야 1이 참이면 2도 참이고 2도 참이면 3도 참이 되더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수학적 기납법이다. 일단 이 수학적 기납법의 흐름을 알아야 니네가 빈칸 채울 때도 뭔가 느낌이 올 거라고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빈칸 채울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빈칸으로 내가 한번 보여주면,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다 빈칸 때려 넣을 때가 많아. 왜 그러냐면 가끔 문제에서 얘가 n이 뭐 5 이상일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니네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n에다 1을 대입하면 안 되겠지. 왜냐면 이 증명은 n이 5 이상일 때부터 성립해라고 하니까 당연히 니네는 뭘 집어넣어야 되겠어? 5를 집어넣어야지. 6 집어넣어도 안 돼. 왜 6 집어넣으면 안 되냐면 니네가 6부터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6이 성립하면 7이 성립하는 거고 7이 성립하면 8이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6부터 집어넣으면 5가 성립하는 걸 니네가 못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무조건 첫 번째 항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로 빈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우리는 n이 k일 때 참이라 가정해 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뭐냐는 거지. 여기에 들어갈 말. 당연히 이 바로 다음 번째 항이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이걸 또 빈칸으로 어디에 제일 많이 채워놓냐면 여기에 빈칸을 제일 많이 채워놓겠지. 여기 요 자리에, 그지? 요 자리에 빈칸 졸라게 채워놓습니다. 요 자리에. 왜냐면 요 자리에다가 니네가 여기다 k 플러스 1을 대입한 걸 여기다 써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n이 아니라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증명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만약에 뭐 n분의 3n 플러스 1이었다라고 치잖아? 그럼 니네 이 네모칸에 들어갈 말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k 플러스 1에 3에 k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고. 그 다음 번째 항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지금은 n이었으니까 그러니까 k 플러스 1을 집어넣겠지만 우리는 여기에 들어갈 말은 여기에 이 다음 번째 항을 여기다 써줘야 된다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빈칸 졸라 많이 채워넣는다고. 그러니까 빈칸 제일 많이 채워넣는 게 여기랑 여기야. 그리고 나서 뭐 이거에 계산 중간 과정을 가끔 빈칸으로 채워 넣을 때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빈칸 3개가 제일 많아. 3개 이상 잘 안 뚫어놔. 요 3개를 그냥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만약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 빈칸이 아니라 그냥 증명하세요라는 문제로 나오잖아? 그럼 니네는 더 감사합니다. 야. 그냥 이거 3번 니네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 그냥. 그리고 성립한다라고 쓰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아시냐? n이 이럴 때 성립 참이다 라고 써주는 거고, 여기는 가정하자라고 써주는 거고, 여기는 그러므로 참이다 라고 써주면 끝나는 거야. 참, 가정하자, 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흐름은 알겠지 얘들아? 수학적 기납법의 흐름을 니네가 파악을 해야 돼. 빈칸 채울 만한 거 뻔하잖아. 니네가 생각해도, 니네가 선생이라도 여기 빈칸 넣을 것 같지 않냐? 이게 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가 중요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번째 항을 채워줘야 되는 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중요한 건 이 뒤에 계산은 니네가 알아서 하십시오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지? 끝.